자, 이제 얘를 메소드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소드. 나중에 이런 걸 쓰실 때 계속 이제 이렇게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해서 소스를 점점 길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폴더 한 개 만들게요. JS 폴더. 이런 폴더가 한글로 돼버렸어요. 폴더 이름은 JS 폴더 이렇게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자바스크립트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뉴에서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한 개 만들어요. 오더 누르고 자바스크립트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그럼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됐죠? 지금 보드에 대한 인풋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보드 인풋 유틸리티 보드 인풋 유틸까지만 쓸게요. 유틸 잘 썼나? 잘 못 썼네요. 인풋 유틸 됐습니다. 유틸리티 .js 됐죠? 게시판 입력할 때 사용되는 거 이렇게 썼고요. 피니시 눌렀어요. 피니시 눌렀습니다. 이렇게 소스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일반 게시판류에 필요한 이제 메소드나 이런 처리 메소드를 이제 만들어서 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비어 있는 경우,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죠. 저희가 입력 데이터입니다. 입력 데이터가 비어 있는 경우의 메소드를 만들어요. 펑션 쓰시면 되고, 펑션 메소드에 해당되는 거 함수인데요. 여기다 함수 이름은 empty입니다. is empty. is 비어있다. 비어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empty 비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비어있으면 true이다.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처리문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경우에는 비어있으면 true 메소드고, 결과가 비어있다면 true를 리턴한다. true를 리턴한다. true를 리턴한다. 비어있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한다. 거꾸로 미는 비어있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고, 그러니까 true인 경우에 return false를 리턴해서 얘를 이제 페이지 이동시키는 걸 막아야 돼요. 아시겠죠? 메소드 호출해서 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얘가 처리했을 때 얘가 true이면, 얘가 이곳에 이제 결과가 true이면 이런 얘기예요. 결과가 true이면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을 안 했다는 얘기죠.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true이면 이제 페이지 이동을 막기 위해서 자, true에 return false를 리턴하죠. return false를 실행해야 한다. 코드 작성할 때 요거 if 문장에 의해서 if 문장에다가 이거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 얘가 true이면 if 문장에서 요거 is empty라고 써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true이면 false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건 2개를 받으셔야 돼요. 2개. 한 개는 저희가 오브젝트 네임을 받으셔야 돼요. obj 네임을 받습니다. 네임은 이제 네임입니다. 샵 타이틀, 샵 컨텐트 이런 게 이제 네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항목 이름, 그냥 네임을 여기다 받습니다. 항목 이름을 줘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얻는 뭘 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할 때. 그러니까 라이트 폼에서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오브젝트 네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항목 이름입니다. 항목 이름. 요게 그냥 네임이에요. 되었죠?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할 때 항목 이름을 써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주석 처리를 합니다. 펑션에서 is empty 쓸 때 empty, 얘는 이제 객체 이름 찾을 때 선택자에 의해서 선택하여서 쓰는 겁니다. 선택자에 해당되는 거 넣어주셔야 되고요. 얘는 항목 이름, 뒤에 있는 네임은 항목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항목 이름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됐죠? 되셨나요?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 했잖아요. 저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요. 여기 항목 체크하는 것을 여기 쓰시는데, 항목 체크하는 걸 여기서부터 항목 체크의 끝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 체크해 놓은 것만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라는 거죠. 여기 밑에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됐죠?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항목 체크에 해당되는 것을 썼을 때 이제 여기 항목 체크에 해당되는 값들을 가져오고 이제 공백 문자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str로 똑같이 str로 써주시고 문자열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str 문자열로 가져와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항목은 오브젝트 네임이 여기 안에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오브젝트 네임의 밸류 값을 가져와서 트림을 이용해서 공백을 제거한다. 그리고 오브젝트 네임을 여기다가 나중에 그 샵 타이틀이 맨 처음에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시면 샵 타이틀에 해당되는 값을 트림을 붙여서 가져온 다음에 거기다 이제 그 샵 타이틀에다가 집어넣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str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공백이면 alert, 그 다음에 제목 은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는 이렇게 붙여주시면 항목이 이렇게 모음이 있는 경우에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은이 되고요. 모음이 없는 경우에는 는이 됩니다. 은이 되는데 여기 맞춰서 이제 항목 이름을 여기다가 앞에다 붙이면 되겠죠. 그냥 네임 붙이고 플러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경고 쓰시고 됐죠. 그 다음에 항목 이름 쪽으로 이제 커서를 위치시켜야 돼요. 항목 이름 쪽에다가 커서를 위치시키고 리턴은 리턴 true가 됩니다. true. 리턴 true를 한다. 왜냐하면 is empty죠. is empty. 비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어있다. 비어있다는 것을 true로 하는 거죠. 비어 있음을 이제 리턴한다. 비어 있음이 true라는 거죠. 나는 true로 리턴할 거다. 그러니까 true라는 얘기는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rue가 나오면 return false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중괄호고 중괄호가 잘 돼 있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중괄호고 중괄호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주석 처리를 이제 제거를 하시고 됐죠. 이렇게 사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 공백을 제거한 데이터를 지금 그 객체 입력란에다가 입력 객체에다가 입력 객체에 다시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공백을 제거하고 위에 거는 공백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처리를 한다. 되셨나요? 네. 공백 문자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입력란에 대해서. 됐죠? 예. 이렇게 쓰시고요. 그, 이제, 라이트 폼으로 가세요. 라이트 폼으로 가시고. 그 제목은 이제, 요 소스는 그냥 내비둘게요. 요거는 처리를 하지 않고요. 요 내용부터 이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지우세요. 지우시고, 여기다가 그 내용에 대한 필수 항목인데, 내용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필수 항목인데 내용 필수 항목 체크를 하실 때는 if 문장을 붙이시고요. 이렇게 if 가로 열고 쓰시고요. empty is empty 가로 열고요. 앞에다가 쌍따옴표 찍고 샵 content입니다. content를 체크할 건데 콤마 쓰시고요. 이게 항목 이름이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 그 다음에 그 true, 얘가 true이면 return false를 한다. 세미콜론. empty가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으면 return false를 하세요. 비어 있지 않으면 return false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비어 있는 경우에만 return false를 합니다. return false. 이해되시죠? return false를 합니다. 작성자도 이거 다 지워요. 열심히 했는데 그죠? 다 지우고 패스워드도 다 지워요. 다 지우시고 공백을 체크할 때 한 줄이면 끝나요. 이제 한 줄이면 끝나서 하나, 둘, 그다음 내용,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용인데 그 다음에 밑에 작성자입니다. 작성자 필수 항목 체크. is empty고 작성자가 writer입니다. writer. 그 다음에 여기 작성자라고 써주시는 거죠. 작성자. 여기 한 줄로 쓰시면 돼요. 나중에 요거를 이제 한 줄로 쭉쭉쭉 써시면 돼요. 주석 처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쓰시면.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체크. 비밀번호 체크를 하시면 여기가 이제 패스워드죠. PW 이고요. 여기는 이제 내용이 아니라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되시겠죠? 비밀번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2입니다. 여기가 PW2 PW2 얘는 비밀번호 확인입니다. 비밀번호 확인 이렇게 되시고요. 얘를 쓰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얘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를 쓰시려면. 그래서 라이트 폼에다가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를 한 개 더, 요 위에다가 스크립트 한 개 더 추가시킵니다. 내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더 추가시켜서 이렇게 쓰시고요. 스크립트인데 src를 써가지고, 이제 얘는 타입은 텍스트 스크립트인데 src 써가지고 이꼬르 썬더비 찍고, 이제 URL이 슬래시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슬래시. 요거는 이제 서버 쪽에서 그 설정된 게 슬래시로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패스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슬래시 js 슬래시 그다음 폴더 파일 이름이 보드, 그 다음에 input, 그 다음에 util 이렇게 .js 파일명 대소문자를 이제 잘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서 쓰셔야 되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됐으면 이제 얘를 한번 테스팅 해 보셔야 되죠.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요. 됐습니다. 등록을 눌러요. 그러면은 제목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이런 JS 파일을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라서 이제 뭐라고 써요. 그리고 등록을 또 눌러요. 그러면은 내용은 반드시 입력하시면 나오죠? 얘는 JS를 입력한 거예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등록하시면 작성자 잘 되죠?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한 줄만 썼는데 이제 한 줄만 써서 뭔가를 썼더니 이게 막 누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눌러서 하시면 이렇게 전부 다 하고 나중에 이제 다 됐으면 이제 필수사항에 대한 점검은 다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F12 눌러서 실제적으로 소스가 그렇게 됐나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소스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맨 위에 이제 여기 헤드에 보시면 스크립트가 저기 들어가 있다. 여기 들어가 있죠? JS.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이 스크립트 안에 지금 여기는 맨 앞에 거는 이제 쭉 길게 이렇게 쭉 써져 있지만 이제 나머지 거는 여기 필수 항목을 한 줄만 쓴 거 보이시죠? 한 줄만 써서 다 해결을 했다. 그래서 반복이 되면 메소드나 그 외부에 있는 클래스 이런 걸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외부에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해서 쓰고 있고요. 외부 파일. 다른 데서도 똑같이 쓰기 때문에 얘를 외부 파일로 만들었어요. 얘는 라이트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폼에서 쓰죠. 쓰게 되니까 이런 걸 만들었고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보드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노티스 같은 데도 써요. 똑같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만들어서 쓰셔야 합니다. 이런 거를 잘 만들어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util 이렇게 보드 util에 요거 이제 ft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뭘 만드셔야 되냐면 비밀번호 확인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그냥 쓰셔도 돼요. 써야 되는데 길이에 대한 것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empty의 끝이니까 여기가 이제 isEmpty 메소드, isEmpty에 대한 함수를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썼고요. 되시겠죠? 여기 끝입니다. end of isEmpty 끝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될 메소드 같은 거는 이제 길이 제한 몇 자부터 몇 자까지. 그래서 이제 길이 제한 같은 메소드 만드셔야 돼요. 길이 제한 이런 거 만들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한 메소드 이런 거 만드셔야 되는데 그 펑션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펑션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얘네들은 이제 랭스 체크 lang 랭스 th 랭스 체크 정도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오브젝트 네임이 있어야 되죠. 오브젝트 네임. 그 다음에 네임도 있어야 돼요. 항목에 해당되는 거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자부터 제한의 최소, 미니멈 최소, 맥시멈 이렇게 해서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는 거죠. 되셨나요? 이런 것도 코드 만들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만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완성을 한번 해보고요. 라이트 폼 먼저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요. 이제 길이 제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길이 제한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다가 써가지고 이제 써셔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길이 제한 체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은 이제 많이 쓰는 게 아니라서 그냥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쓰셔서 사용하시면 이제 비밀번호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저희가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값을 먼저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뭐 렛 쓰시고 뭐 pw 렛 쓰시고 pw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이제 달러 가로 열고 상따비 찍고 샵 pw의 밸류를 가져옵니다. pw는 블랭크도 됩니다. 블랭크를 지우자 이런 거 안 쓰십니다. 아시겠죠? 공백 문자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pw2도 가져오시는 거죠. 이렇게 pw2도 가져오세요. 가져왔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if 문장 붙이는 거죠. if 쓰시고요. pw와 pw가 같다. pw2가 같다. 근데 이제 같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같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되는데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같이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사용하실 때 pw하고 pw 같지 않아요. 그럼 알럿 경고창 띄우시고요. 띄웁니다. 띄워서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비밀번호와 비밀번호가 비밀번호 확인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다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거죠. 다시 입력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둘 다 지워야 됩니다. 비밀번호 확인하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의 데이터를 지운다. 지워야 됩니다. 달러 가로 열고 네, 쌍따비 찍으시고요. 샵 쓰시고요. pw, pw2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콤마를 이용해서 샵 붙여야 됩니다. 샵 붙여서 값을 .value 가로 열고 그냥 쌍따비 찍어서 세팅한다. 데이터를 다 지운다. 되셨나요? 길이가 0인 데이터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지워지는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위치는 패스워드로 위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달러 가로 열고 쌍따비 찍고요. 샵 쓰시고 패스워드로 위치시킨다. 점 포커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됐죠? 예. 그리고 return false return false를 해서 페이지 이동을 막는다. 되셨나요? 예. 지우는 이유는 얘가 눈에 안 보여서 비밀번호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뭘 쳤는지 몰라요. 어떤 게 틀렸는지 모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지워요. 되시겠죠? 둘 다 지워서 사용하시는 걸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 고치면 하세요. 새로 고치 마시고요. 이제 제목 이제 그냥 등록 누르면 제목을 입력해야 됩니다. 제목만 입력하세요. 내용도 입력하고 작성자 입력해요. 비밀번호는 이제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등록 눌러요. 그럼 비밀번호 같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입력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걸 입력했어요. 확인 누르면 이제 다 지워지고 비밀번호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비밀번호 똑같은 걸 입력하게 되면 이제 등록을 누르면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페이지 이동, 맨 마지막 페이지 이동을 시키셔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되셨죠?